자, 일단은 집권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지구과학 1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싶은 내용들만 골라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륙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고생대 말의 습곡산맥,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고지자기 줄무늬,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 빙하 이동 흔적까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백예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발견된 고생대 말 습곡 산맥의 분포에 연속성이 있다. 칼레도니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이지요. 자, 두 번째, 여러 대륙에 나타나는 빙하 퇴적층의 분포에 연속성이 있다. 역시 맞습니다. 세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된다. 메소사우루스라는 것은 길이 12cm 정도의 작은 도마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 양쪽 대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이는 대륙이 이동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대서양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고지자기 줄무늬 측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백예너의 증거는 1915년대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지요.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5번,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선의 형태가 유사하다. 자, 역시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이죠. 대륙 이동의 증거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대륙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홈즈의 대륙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대륙 아래 무언가가 흐르고 있죠.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멘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같습니다. 자, 멘틀 대류가 발산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섬 또는 융기부가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가 수렴하는 부분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대륙지각 아래에는 현무암이 존재한다. 자, 대륙지각 아래에 보니까 현무암 층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그 홈즈의 이론으로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해구는 멘틀 대류가 수렴, 하강하는 곳에 있다. 자, 그렇죠. 해구, 멘틀 대류가 이렇게 모이는 부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해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대륙이 갈라진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디귿 역시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입니다. A와 B에서 암석의 연령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암석의 연령이 같다라는 것은 해령으로부터 같은 시간 동안 멀어져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봤을 때 A의 위치가 B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태평양 지역의 확장 속도가 대서양 지역보다 빨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시간 그리고 속도와의 관계를 잘 판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고지자기 분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해양지각의 암석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것 3가지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지각의 이동 속도는 태평양 지역이 대서양 지역보다 느리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태평양 지역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과거 대륙의 모습과 고생물 화석의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기억, 오늘날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은 남반구에만 발견된다. 자,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된 지역을 보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마다가스카르도 있고 인도도 있고 남극 대륙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인도 대륙은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북반구에서도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둘이 겹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디귿,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을 통해 이들이 분포했던 지역은 서로 비슷한 기후였을 것이다. 비슷한 화석이 나타나 있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식물의 화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얘는 양치식물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화석이었었죠. 따라서 같은 기후였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대륙 이동의 증거인 고생대말의 빙하 퇴적층, 메소사우루스 화석, 석탄층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고생대말에는 기온이 낮아서 적도 지방에도 빙하가 넓게 퍼져 있었다. 빙하가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은 대륙이 과거에 남극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이지 적도까지 기온이 낮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구 공전 궤도는 일정했고 적도 지방은 따뜻했습니다. 다만 빙하가 얼마만큼 퍼지느냐, 극지방이 얼마만큼 차가웠느냐에 따라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설명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니은. 메소사우루스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것은 두 대륙이 당시에 붙어 있었다는 증거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 석탄은 주로 열대지방의 식물로부터 생성되므로 석탄층이 분포하는 지역은 고생대말의 적도 근처에 있었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맞다 라고 하면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에 분포하는 판의 단면과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이 멘틀 대류에 의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것이 현재의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지질학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해양 지각의 연령은 A보다 B에서 적다. 자, B는 해령인데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2번.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두껍다. 퇴적물의 두께 역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A에서 더 두껍습니다. 3번. 대서양 주변부는 해구가 잘 발달한다. 대서양 주변부에서는 남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판에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구가 발달하진 않습니다. 4번. B와 C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 B와 C에서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령 지역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말이 됩니다. 5번. 지진은 태평양 주변보다 대서양 주변에서 자주 발생한다. 지진이라는 것은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죠. 태평양 주변은 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하지요. 대서양 주변은 판의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주변에서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륙이동설에서부터 판구조론까지 A, B, C 학설을 각각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나 증거를 골라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해령을 중심으로 지작이 역전무늬가 대칭으로 나타난다. 자, 이것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C 학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니은. 고체로 되어 있는 멘틀 내에서 열대류가 일어나 대륙이 이동한다. 자, 멘틀 대류설 B에 대한 내용이죠. 자, 디귿. 고생대 말의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자, 대륙 이동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의 이론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가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이고 나는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륙 분포입니다. 지구의 외액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죠. 금속물질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의 형태를 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를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나모 이론은 지구과학 원에서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구 고지자기를 판단할 때 이런 이론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북극과 하나의 남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를 판단할 때 두 개의 북극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대륙이 현재 그대로 있고 대륙에서 시추한 여러 가지 화성암 흔적으로부터 추정한 고지작이 북극의 겉보기 위치가 여기였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지작이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자석물질로부터 복각과 편각 자료를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편각은 나오진 않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대륙이
당시에는 고지작이 북극과 몇 도 정도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도와 위치를 추정해서 플로팅 해놓은 것이 바로 가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봤을 때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작이 북극의 겉보기 경로가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겠구나. 그래서 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그림과 같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합쳐보게 되면 자극의 이동 경로가 어느 시점에는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만 맞춰봤기 때문에 제일 끝에 또는 제일 앞에서는 맞지 않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과거에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틀린 말이죠. 자, 니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습곡 산맥이 유라시아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두 개 대륙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습곡 산맥이 있었다면 다른 대륙에서도 연속적으로 있겠죠. 이것이 현재 봤을 때 이렇게 끊어져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는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과거 500만 년 동안 해령 부근의 암석에서 기록된 고지작이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단, 정상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분포가 대칭적이었다. 그렇죠. 해저 확장의 증거로도 채택이 되었었죠. 자, 니은. 이 기간 동안 지구 자기장의 역전기는 4번 있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역전기는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상기가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2번 있었겠네요. 자, 전체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해령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샌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15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다. 150만 년 전의 지층은 요쯤에 위치할 것입니다. 역전기에 있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을 것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계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극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지자기극은 이 지계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현재 지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계의 어느 지점부터 시추를 이렇게 쭉 합니다. 자, 시추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암석의 거대한 기둥들이 뽑아져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 안에는 특정한 시기에 따라서 화성암층이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100만 년 전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층에 쌓여 있는 것은 2억 년 전, 그 위에는 1.5억 년 전, 그 위에는 1억 년 전, 그리고 5천만 년 전, 그리고 현재 화성암의 분포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성암, 그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들 역시 당시 북극을 향하고 있었겠죠. 자, 만약에 지리상 북극과 실제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 북극의 위치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치한다면 200만 년 전의 복각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위치가 현재 지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 위에를 보니까 1억 5천만 년 전에는 자, 복각이 좀 작아졌겠네요. 자, 1억 년 전에는 더 작아지고 5천만 년 전에는 더 작아지고 현재에는 거의 수평한 형태의 복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계에서 복각을 추정했을 때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위치가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땅덩어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이 겉보기 북극의 위치를 현재 북극으로 옮겨 놓으면 되겠죠? 왜? 당시에도 북극을 가리키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지궤의 위치 역시
그만큼 이동이 있을 겁니다. 즉 2억 년 전에는 땅덩어리가 여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억 5천만 년 전, 1억 년 전, 5천만 년 전에도 이동을 해보게 되면 땅의 위치가 각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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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계속해서 북반구에 있었긴 하나 땅의 위치가 점점 이렇게 남하하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잔류자기와 복각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잔류자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세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2억 년 전에는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이 땅덩어리는 계속해서 북반구에 위치했었습니다. 자, 니은 1억 5천만 년 전부터 1억 년까지 고지자기 복각은 감소하였다. 자, 맞는 말이죠. 점점 그 위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자기 북극의 겉보기 위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말은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약 3억 년 전에 육상에서 서식했던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를 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연대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이니만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 약 3억 년 전에도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다. 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니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분리되어 이동하였다. 그렇죠. 만약에 이 지자기 북극을 하나로 일치시키게 된다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메소사우루스가 바다를 건너 이동하여 양쪽 대륙에 서식하였다 라고 보기보다는 옛날에 하나의 대륙에서 같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양쪽 대륙이 멀어지기 때문에 양쪽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표는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지계에 기록된 지질시대별 고지자기 복각과 진북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진북 방향에 대해서 땅덩어리의 회전까지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을 유추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시 만들어졌던 잔류자기는 당시 북극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되었더라도 당시 북극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고지자기 복각을 통해서 쥐라기에서부터 3기까지 땅덩어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땅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쥐라기, 전기백악기, 후기백악기, 3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층이 이렇게 최신으로 쌓이면서 복각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복각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 땅덩어리가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진북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위에서부터 본 그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한 것은 단면도였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쥐라기 때 땅 이렇게 쌓여 있겠죠. 백악기 때 땅 역시 이렇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자, 후기 백악기 마찬가지이고 3기 때도 이렇게 쌓여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평화롭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쥐라기 때 고지자기로 측정한 진북 방향이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얘도 북극을 가리키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땅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을 했기 때문에 진북 방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북쪽 방향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럼 땅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땅덩어리가 당시에는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쥐라기 때 땅은 요만큼 요렇게 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3도만큼 요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자, 전기백악기 때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35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될 겁니다. 자, 후기백악기 때는 17도만큼 돌리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뭐 거의 이제 회전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3기 때는 뭐 수평한 형태 뭐 이렇게 쌓여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는 이렇게 판판이 그냥 그 기둥 모양으로 쌓여 있었더라도 당시 쌓였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땅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제3기 팔레오기 네오기 때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복각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는 맞습니다. 자, 니은 백악기 동안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자, 아까 여기에서 이동했었죠? 복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디귿 쥐라기 이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자, 방금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땅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해역, 가와 나의 해저 퇴적물 신축호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복각과 자극기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잔류자기라는 것은 당시 굳었을 때 북극의 위치를 말합니다. 땅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겉보기 위치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겉보기 위치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의 역전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의 현재 위치는 남반구이다. 자, 가와 나의 현재 깊이가 0km인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선 현재 정자극기입니다. 그런데 복각을 봤더니 마이너스입니다. 정자극기일 때 복각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위치가 남반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니은 깊이 0에서 5m까지의 퇴적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자, 가에서는 5m까지 쌓일 동안 한 번의 정자극기만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등등등 여러 번 거쳤었지요. 그 말인즉슨 5m까지 쌓일 때 걸리는 시간이 나가 더 길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디귿 A가 형성될 당시의 자북극은 현재의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A가 형성될 당시 역자극기였습니다. 역자극기였는데 복각은 플러스네요. 역자극기 때 플러스였다. 그럼 정자극기 때는 마이너스 복각을 가지겠죠. 그러면 당시에는 북남반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A부터 이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섭입대에서 화산 활동이 있는 호상열도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현무암질보다는 안산암질 용암이 주로 분출하게 됩니다. 자, 2번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B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 단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활발할 수 있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C에서 D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감소한다. C는 해령, 그리고 D는 해구입니다. 해령으로부터 해구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은 증가합니다. 4번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D는 해구이죠. 섭입대입니다. 바로 여기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되겠습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해령 지역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5번 이에서는 신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신발 지진이라는 것은 진원 깊이가 100km 이상인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지진인데요. 판의 경계에서는 수렴행 경계, 특히 섭입대에서만 나타나는 지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대륙 지각이 멀어지는 열곡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산형 경계이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북아메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A부터 D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기억. A 근처의 해령과 해구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좁아진다. 자, 뭐 그림을 보니까 해령이 이렇게 있고 해구는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령과 해구 사이의 그 면적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네요. 자, 니은 퇴적물의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다.
자, B가 C보다 해령으로부터 더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자, 디귿. D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D를 봤는데 D는 양쪽 판이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있죠. 발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보존형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림가는 A와 A판과 B판의 경계를 나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 판의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위치를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은 현재 위치가 0,0이라는 말입니다. GPS 관련 문제를 풀 때 현재 위치가 0,0이고 이것에 따라서 과거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A판을 보겠습니다. 자, A판을 봤을 때 2004년의 위치는 남쪽으로 -7 정도, 그리고 동쪽으로 15c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현재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 과거에는 어디냐? 뭐 요쪽에 위치하고 있었겠네요. 뭐 A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B판을 보겠습니다. 자, B도 현재는 뭐 0,0 위치에 있겠죠?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는 남쪽으로 -36, 그리고 동쪽으로 플러스 90만큼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요만큼 위치하고 있겠네요. 요만큼. 자, 그럼 여기를 B'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의 이동은, 자, 같은 시간 동안 A판은 요만큼, B판은 요만큼 이동을 했네요. 즉, B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두 판은 모두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북서 방향으로 이동했었죠? 자, 니은, 판의 이동 속도는 A보다 B가 빠르다. 그렇습니다. 자, 디귿, 가의 판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자, 두 점의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은 수렴형 경계라는 말이죠.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주변 두 지역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하고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신발 지진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신발 지진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판의 수렴형 경계라는 것을 말하죠. 자, 수렴형 경계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해구가 발달한다. 뭐 해양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 니은, 태평양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태평양판 뭐 요렇게 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판이 뭐 요렇게 이동을 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뭐 요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자, 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동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도 이쪽에 신발 지진이 있으니까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럼 판의 이동은 뭐 요렇게 필리핀판이 요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태평양판이 요렇게, 또는 필리핀판이 요렇게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어진 조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나에서 봤을 때는 뭐 적어도 뭐 북동쪽이나 남서쪽이 되겠죠? 가에서는 남동쪽일 가능성도 있지만 나에서는 절대로 남동쪽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실제로 나의 그림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제에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정답 없음으로 넘어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화살표를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그려본 것입니다. 자, 디귿, 신발 지진의 진앙은 태평양판 쪽에 분포한다. 진앙이라는 것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 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의 그림에서는 북아메리카판, 나에서는 필리핀판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진원 깊이가 0에서 69, 70에서 299,
300에서 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천발과 신발로만 구분을 했었는데요. 진원 깊이가 100km보다 얕으면 천발, 깊으면 신발이라고 구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70, 300을 기준으로 해서 70보다 얕으면 천발, 70에서 300이면 중발, 300보다 깊으면 신발 지진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기를 접근해 봅니다. 기억. 판의 경계를 따라 해구가 발달한다. 그렇죠. 여기에 해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판의 밀도는 A쪽이 B쪽보다 크다. 진원 깊이를 보니까 A에 있는 판이 B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A판이 이렇게, 그리고 B판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죠. 따라서 판의 밀도는 A쪽이 더 큽니다. 자, 디귿.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동아프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판의 경계 부근에서의 진원 분포입니다. 자, 가 지역을 봤을 때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진원의 깊이가 얕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발산형 경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 지역은 판의 경계에서 남아메리카 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는 태평양판이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지역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발산형 경계였었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B지역은 화산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수렴형 경계이다 보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A, B 모두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습곡산맥은 B지역에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압력보다는 장력이 우세하고, 그래서 습곡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됩니다. 자, 그림은 하와이 부근 판들의 운동과 화산섬들의 분포입니다. 자, 열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열점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따라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카우아이 섬이 있고 하와이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우아이 섬이 더 오래된 섬이 되겠네요. 그러면 하와이가 최신이 되겠죠? 연령으로 보면은 오래되고 최신이다 보니까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는 것의 연대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판의 이동 방향은 이것과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은 이렇게 북쪽,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평양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화산섬의 연령은 하와이에서 카우아이로 갈수록 많아진다. 화산섬의 연령은 카우아이가 가장 많지요. 하와이로 갈수록 젊어집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디귿. 해령에서 생성된 하와이는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이동한다.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판이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만 하와이는 해령에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 열도의 위치와 절대 연령을, 나는 판의 운동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억.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서 방향이다. 자, 이쪽 봤을 때 나이가 이렇게 젊어지고 있고 이렇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북북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느낌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요.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나의 A와 C에서는 모두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한다.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하기 위해서는 섭입되어야 됩니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되고 있어야 되죠. 자, C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A는 열점에서부터 분출한 화산섬들이 있습니다.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하와이 열도는 나의 B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하와이 열도는 열점이죠. 그래서 나의 A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대서양과 해양, 태평양 주변판의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억.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자,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발산형 경계이죠. 자, 발산형 경계라는 것은 판 경계 사이의 임의의 지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서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신발 지진은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활발하게 발생한다.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여 형성되었다.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남아메리카 칠레 주변의 판 경계 부근에서 30년 동안 관측된 지진의 진원 분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 두 대륙판의 충돌 지역에서 나타나는 진원 분포이다. 자, 대륙판의 충돌은 크게 세계적으로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하나는 알프스 산맥을 얘기합니다. 칠레 부근이라는 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자, 2번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A 지점이다.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판이 서로 만나야겠죠? 마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어간 요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설명. 3번 지표면에서 두 판의 경계는 B 지점이다. 자, 지표면에서 판의 경계는 요쯤이 되겠죠? A에 가깝습니다. 자, 4번 신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C 지점이다. 그림을 보면 신발 지진 100k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B 지점이 되겠죠? 자, 5번 판 경계면의 깊이는 A에서 C 지점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자,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바로 여기가 판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C로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하와이 열도와 엠페러 해산군의 분포 및 이와 관련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현재 화산활동은 하와이 섬에서 일어난다. 열점이 여기 부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와이 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증가한다. 판이 그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미드웨이 섬은 약 2700만 전에 형성되었다. 하와이 섬에서 미드웨이 섬까지 거리는 약 2700km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열점은 하와이 섬의 하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니은. 미드웨이 섬이 형성된 이후 태평양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약 10cm/년이다. 자, 이것은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됩니다. 즉 2700만 년 분의 2700km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보게 되면 10cm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센티미터로 단위 변환을 할 때 적절한 수치를 곱하는 방법,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은 계산해보면 맞을 겁니다. 자, 디귿. 엠페러 해산군이 형성되는 동안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자, 해산군이 형성되는 동안 태평양판, 자, 맨 처음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서북서 방향으로 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체의 위치와 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열점은 A 부근에 존재할 것이다. 자, 열점, 현재 A 부근 있죠? 자, A 부근의 나이가 0년입니다. 그러므로 A 부근에 존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A부터 C 지역은 판의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열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열점이고 이것은 판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의 경계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디귿. 북아메리카 판은 남서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북서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 자, 화산체의 나이를 보니까 1800만 년에서부터 1000만 년까지는 요 방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요. 자, 만들어진 암석의 순서의 역순이 판의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이동은 초기에는 이렇게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서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멘틀 대류는 상부 멘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한 이론은 판구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열점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룸 구조론은 상부 멘틀뿐만 아니라 하부 멘틀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고 이 대류에 의해서 열점 등등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은 플룸 구조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2번. 열점은 판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열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3번.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4번. 지진파가 상승하는 플룸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상승하는 플룸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다 보니까 암석의 상태가 주변보다 단단하진 않겠죠? 주변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파가 쉽게 전달되긴 어려울 겁니다. 소리가 전파될 때 소리도 파장이죠? 고체에서 가장 빨리 전파가 되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그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플룸을 지진파가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5번. 열점은 플룸 하강류가 외핵과 만나는 지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다. 자, 열점이라는 것은 플룸 상승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A, B, C의 위치를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인해 압력이 감소하여 생성된다. A, 해령 부근에서나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생성 원리를 나타낸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B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이다. 안산암질 마그마는 섭입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A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 B는 C와 같다. A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C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판의 운동에 따른 화성 활동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A, B,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A에서는 압력 증가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압력 증가가 아니라 압력 감소로 인해 생성이 되지요. 자, 니은. B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B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다만 해양 지각에 의해 물이 포함되어 용융점이 낮아서 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디귿. C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B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C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디귿이 맞습니다. 그림은 아이슬란드의 암석 연령과 활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A와 B 지역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자, 화산과 암석 연령을 봤을 때, 자, 이쪽이 판의 발산형 경계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고 있겠지요? 자, 니은. 가장 오래된 암석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자, 가장 오래된 암석을 보니까 15,500만 년입니다. 중생대는 6,600만 년 전까지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모두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이었습니다. 자, 디귿. 활화산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그 발산형 경계이다 보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가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나는 생성 장소가 다른 세 마그마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에서 C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이다. 자, 나의 기억을 보니까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 일본 열도는 니은에 의해 생성되었다. 자, 일본 열도는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만들어낸 호상열도입니다. 그래서 니은이라기보다는 디귿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다. 자, 니은 과정은 하와이와 같이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물에 의한 용융점 하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는 디귿이다. 베니오프대도 있고 하니까 디귿이 맞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의 용융곡선입니다.
화살표는 온도나 압력의 변화 방향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물을 포함한 화강암, 그냥 화강암, 현무암의 용융곡선이 있습니다. 보통 그림과는 다른 게 보통의 그림에서는 현무암을 물을 포함한 버전, 포함하지 않은 버전으로 나눴었는데 여기에서는 화강암을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점이 특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변환 단층에서는 A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해령에서 B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해령에서는 마그마의 압력의 감소에 의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 동일한 압력에서 물이 있으면 마그마의 생성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동일한 압력이라는 것은 깊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그마의 생성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억,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P와 같은 조건에 의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대륙지각 하부에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 지하의 온도 곡선보다 어떤 조건에 의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열점에서는 A, B와 같은 변화에 의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열점에서는 A, C와 같은 변화에 의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디귿, 해령 하부에서는 A, C와 같은 변화에 의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그림은 북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과 단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 지역에서는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 해령과 해령 사이지요? 자, 변환 단층 맞습니다. 자, 니은, A와 B 지역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렇죠? 해령과 변환 단층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디귿, 기역의 마그마가 생성될 때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자, 물이 포함된 그 멘틀이 그 마그마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은 마그마 A와 B의 화학 조성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SiO2 함량을 보니까 A가 적고 B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현무암질 마그마, B가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유문암질 마그마이다. 틀린 설명이죠? 니은, 산화칼슘의 질량비는 A가 B보다 크다. 자, 산화칼슘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A가 더 많습니다. 자, 디귿, 유색 광물은 A보다 B에서 많이 정출된다. SiO2로 주로 만들어지는 광물은 석영, 장석과 같은 무색 광물류입니다. 그래서 SiO2 비율이 많다, 무색 광물의 비율이 많다라는 말과 같죠. 반면에 금속 광물이 함량이 많을수록 유색 광물의 비율 역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 그 알루미늄, 칼슘, 나트륨, 철과 같은 금속 비율이 많기 때문에 유색 광물의 비율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노두를 관찰하고 작성한 지질 답사 보고서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자, 쭉쭉쭉 보니까 답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성암 A는 검은색 또는 회색이다. 상하부에서 크고 작은 기공이 관찰된다 라고 했습니다. 현무암 같네요. 암석 표면에는 세립질의 감남석이 관찰된다. 감남석이 관찰된다 라는 것 역시 현무암임을 추정하는 문구가 되지요. 하부에는 화성암 B의 파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상절리가 관찰된다. A는 현무암이네요. 화성암 B는 색이 밝으며 광물 입자가 굵다. 석영, 장석, 유색 광물 등이 관찰된다. B는 화강암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억, A는 용암류가 굳어진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용암이라는 것은 지표로 분출한 마그마를 의미합니다. 지표 내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마그마, 지표로 분출했을 때의 상태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많다. 현무암질 암석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은 더 적습니다. 자, 디귿, A가 생성될 때 마그마 냉각 속도는 B가 생성될 때보다 빠르다. 현무암이죠. 기공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도 더 냉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와 이를 구성하는 조암 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광물 결정의 크기는 안산암이 삼노감보다 크다. 자, 안산암은 화산암, 삼노감은 심성암입니다. 심성암이라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입자 크기가 커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설명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니은, 유색 광물이 차지하는 부피비는 반려암이 화강암보다 크다. 반려암이 감남석, 희석과 같은 유색 광물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암석의 밀도는 작다. 자, SiO2 함량이 많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금속 광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광물은 비금속 광물보다 밀도가 크지요. 따라서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암석의 밀도는 작습니다. 자, 실제로 현무암 같은 경우 1세제곱센티미터당 3.1g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 화강암은 2.7g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화성암을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학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을 가지고 암석을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SiO2 함량이 적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얘는 현무암이 되겠죠?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SiO2 함량이 많고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유문암입니다. 자, C는 SiO2 함량이 적지만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얘는 반려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는 SiO2 함량이 많으며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화강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암석을 안다면 문제 풀 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자, 기억, A는 B보다 어두운 색깔을 띈다. 현무암은 유문암보다 어둡지요? 맞습니다. 자, 니은, A는 C보다 구성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자, A는 냉각 속도가 빠르고 C는 느립니다. 그러므로 구성광물 결정의 크기는 C가 더 큽니다. 자, 디귿, A는 B보다 철의 함량이 적다. 자, A는 SiO2 함량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속 광물의 비율이 높지요. 자,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에서 생성된 화성암 A와 B를 나는 A와 B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 함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화산체 부근에서 냉각된 암석입니다. B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래서 A와 같은 경우를 화산암, B를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나의 그림을 봤더니 SiO2 함량만 보겠습니다. A가 많고 B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A가 산성암, B가 심성암이라고, B가 염기성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A는 산성암이면서 화산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암석은 유문암이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염기성암이면서 심성암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려암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무암, 화강암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A는 B보다 밝은 색을 띈다. SiO2 함량이 많지요? 맞습니다. 자, 니은, A는 B보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더 빠르다. 자, 화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자, 디귿, A는 B보다 무거운 광물의 함량이 더 많다. SiO2 함량이 많다라는 것, 금속 광물의 비율이 더 적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리을, A는 현무암, B는 화강암이다. 자, A는 유문암, B는 반려암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다음은 경주시 양남면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지형과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주상절리 같습니다. 자, 이처럼 주상절리는 바닷가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용암이 급격히 냉각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지질 구조가 바로 주상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자, 맞습니다. 니은,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진 암석은 현무암이다. 검은색, 육각기둥, 바다, 화산암,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디귿, 육각기둥은 용암이 급격히 냉각할 때 수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상절리의 생성 과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그 1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수능에 준하는 문제를 풀 때 새로운 자료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